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헌법 가치나 정체성 면에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자 원칙을 가지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홍범도 장군의 이 흉상을 현재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겠느냐, 이 이슈가 매우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현재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독립운동가 흉상들 중에서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홍범도가 일본군과 싸운 공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홍범도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모셔와서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걸 환영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였던 그를 일본군과 싸운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국군의 뿌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에 홍범도 흉상을 세워놓고 생도들이 경의를 표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군의 정체성을 흔들고 생도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범도의 행적을 보면요,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고 소련군에 복무했는데 많은 독립가들이 미국, 중국 등에서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으나 그는 생이 말기에 특히 일본과 한창 싸움이 격렬하던 30년대, 40년대에는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소련 영토였던 카자흐스탄에 와서 조용히 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당이 주도했던 자유시 참변에서 홍범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지금 대단히 논란거리입니다.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들은요, 이념적으로 거기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공산주의자들 내부도 계파로 갈라져서 막 싸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 공산당이 독립군 부대들을 철저히 자세히 휘하에 놓으려고 했고,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인데요. 당시 독립군과 소련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질 때 홍범도가 소련군 편에 서서 자기 독립군 동지들을 사살했는지는 아직 증명된 건 없습니다. 일부 자료들을 보면요, 홍범도가 그때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 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이후 그때 포로로 많은 독립군이 잡혔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련 공산당의 군사재판에 재판위원회를 창구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팩트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재판에 해부된 독립군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관으로 참석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이후에 홍범도가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을 만나고 또 그때 재정적 지원도 받고 권총도 받은 거,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많은 또 일부 사람들이 홍범도를 비판했고, 당시 상해 인정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홍범도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를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팩트는 이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은 큰 타격을 입었고,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의 주도권이 자유우파로부터 소련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로 옮겨간 것도 이건 사실입니다. 소련 공산당은 이렇게 우리의 항일 무장투쟁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반나치 저항운동 때도 소련 공산당 반대편에 서 있는 진영은 철저히 다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여러가지 사실들 알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1944년 8월 폴란드에서 있었던 바르샤바 봉기인데요. 당시 소련군이 바르샤바 근처에 오자 바르샤바 시내에 있던 자유우파들이 지도하는 지하 국가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빨리 소련군의 시내로 입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소련은 오히려 진격을 멈추고 나치군이 폴란드 자유우파군을 다 전멸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소련 공산당은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런 여러 정치 세력들을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도 자유시 참변을 바라봐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가 이게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리고 홍범도가 활동할 당시 우리 독립군의 힘이 일본보다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에 맞설 타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이런 현실론 때문에 홍범도가 소련을 따랐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주장도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홍범도를 비롯한 사회주의 인사들의 희망의 대상은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등은 외교 독립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믿었고, 김구 선생 같으신 분은 상해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를 우리가 찾는다면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 같은 분에서 찾아야지 홍범도 같은 사회주의 결의 인사를 우리 국군의 뿌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김일성의 소련의 지원으로 일으켰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소련군 군복을 입은 사람의 흉상을 사관학교에 세우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